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억을 간직하거나 사진을 보며 그 사람을 그리워하겠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아보도록, 그것도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나의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 타지마할입니다. 1631년 인도 무굴 제국, 한 황제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샤자한, 그리고 세상을 떠난 아내의 이름은 뭄타즈 마할이었습니다. 뭄타즈 마할은 단순히 황제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샤자한의 영혼의 반쪽이었고 그의 모든 정치적 결정에 조언을 해주는 현명한 파트너였습니다. 샤자한과 뭄타즈 마할의 사랑 이야기는 16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15세였던 젊은 왕자 쿠라미 바자르에서 처음 본 14세 소녀 아르주만드 바누 베굼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그들은 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1612년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19년간 그들은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부로 살았습니다. 뭄타즈 마할은 궁정의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단순한 미모뿐만 아니라 뛰어난 지혜로 샤자한을 보좌했습니다. 샤자한이 중요한 국정을 결정할 때마다 그녀의 의견을 구했고 뭄타즈 마할은 항상 백성들을 생각하는 현명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14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당시의 높은 유아 사망률로 인해 8명만이 성인까지 자랄 수 있었습니다. 31년 6월 뭄타즈 마할은 14번째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출산은 달랐습니다. 38세의 나이에 맞은 이번 출산에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의학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뭄타즈 마할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샤자한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폐하, 저를 위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저를 위한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결혼하지 마세요. 이 말을 남기고 뭄타즈 마할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샤자한의 절규가 궁전 전체에 울려 퍼졌다고 전해집니다. 무굴 제국의 절대 권력자였던 샤자한이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나약한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뭄타즈 마할의 죽음 이후 샤자한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소박한 흰옷을 입기 시작했고 음악과 축제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아내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어주겠다고 한 그 약속 말입니다. 하지만 샤자한이 생각한 것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뭄타즈 마할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영원히 증명할 수 있는 세상 그 누구도 만들어낸 적 없는 완벽한 건축물을 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죽은 자를 기리는 무덤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랑의 증거가 되어야 했습니다. 샤자한은 제국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페르시아, 오스만 제국, 심지어 유럽에서까지 최고의 장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석 건축가로는 우스타드 아흐마드 라이리가 선정되었고 그는 이슬람, 페르시아, 터키, 인도의 전통 건축 양식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설계도를 완성했습니다. 1632년 드디어 타지마할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총 22,000명의 장인과 노동자들이 투입되었고 1,000마리의 코끼리가 건축 자재를 운반했습니다. 주요 건축 재료인 하얀 대리석은 인도 북서부 마크라나에서 가져와야 했는데 이를 위해 300km가 넘는 거리에 특별한 도로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샤자한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타지마할의 모든 부분이 수학적으로 정확한 대칭을 이루어야 했고 하나의 장식도 허술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건설 현장을 찾아가 직접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장인들이 조금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는 작업을 하면 다시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완벽주의는 엄청난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무굴 제국 국고의 상당 부분이 타지마할 건설에 투입되었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 사이에서는 점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타지마할 건설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무굴 제국의 재정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건설 비용이 당초 예상의 몇 배로 늘어났고 여기에 인도 각지에서 가져오는 값비싼 장식 재료들의 비용까지 더해졌습니다. 청금석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터키석은 티베트에서, 사파이어는 스리랑카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대신들은 샤 자한에게 간언했습니다. 폐하, 이제 그만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뭄타즈 마할 황후께서도 이렇게 국고를 탕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샤 자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다. 이것은 영원한 사랑의 증거이며 무굴 제국이 세상에 남길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샤 자한의 이런 고집은 이해할 만했습니다. 뭄타즈 마할의 죽음 이후 그는 정치에 대한 열정을 잃었고 오직 아내에 대한 사랑만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타즈마할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한편 건설 현장에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타즈마할의 벽면을 장식하는 꽃 문양들은 모두 실제 보석을 깎아서 만든 상감세공이었습니다. 하나의 꽃잎을 완성하는 데만도 몇 주가 걸렸고 전체 벽면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백 명의 장인들이 몇 년간 작업해야 했습니다. 특히 타즈마할의 돔 건설은 당시의 건축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높이 35m, 지름 25m의 거대한 돔을 지탱하기 위해 특별한 이중 구조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외부에 보이는 아름다운 돔 안쪽에 실제 하중을 지탱하는 또 다른 돔이 숨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장인들이 과로로 쓰러졌고 일부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장인들은 이 프로젝트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역사에 영원히 남을 위대한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샤 자한의 아들들 사이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셋째 아들인 아우랑제브는 아버지의 이런 행동이 제국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형들과 달리 매우 현실적이고 야심찬 성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어머니에게만 신경 쓰고 계시고 살아있는 제국과 백성들은 돌보지 않으신다. 아우랑제브의 이런 불만은 점점 커져갔고 그는 언젠가는 직접 제국을 통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굴 제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국고의 대부분이 타지마할 건설에 투입되면서 변방의 방어력이 약해졌습니다. 마라타족과 시크 교도들의 반란이 점점 심해졌지만 샤 자한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1648년 타지마할의 주요 건축물이 거의 완성되어 갔습니다. 16년간의 긴 공사 끝에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샤 자한도 이제 늙었습니다. 56세가 된 그는 더 이상 젊은 시절의 정력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타지마할이 거의 완성되자 샤 자한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 건너편에 자신을 위한 검은 대리석으로 된 무덤을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도 야무나 강을 사이에 두고 사랑하는 아내와 마주보고 있겠다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을 들은 신하들과 아들들은 경악했습니다. 이미 국고가 바닥난 상황에서 또 다른 거대한 건축물을 짓겠다는 것은 제국의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이때부터 궁정 내에서는 샤 자한을 폐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657년 샤 자한이 중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실제로는 가벼운 병이었지만 이 소문을 들은 아들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왕위 계승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 다라시코는 아버지와 같이 예술과 종교에 관심이 많았고 둘째 샤 슈자는 벵골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셋째 아우랑제브는 데칸 지역에서 군사적 경험을 쌓은 뛰어난 전략가였고 막내 무라드 박씨는 아직 어렸지만 야심이 컸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준비가 잘 된 것은 아우랑제브였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통치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샤 자한이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는 이미 아우랑제브가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한 후였습니다. 1658년 아우랑제브는 마침내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자신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샤 자한을 아그라 성에 유배시켰습니다.
이때 샤자한은 66세였는데 그가 유배된 곳은 공교롭게도 타지마할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유배된 샤자한은 매일 작은 창문을 통해 타지마할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권력도 재산도 자유도 없었습니다. 오직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얀 대리석 무덤만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뭄타즈 마할에게 바친 사랑의 증거였고 동시에 자신의 전 생애를 쏟아부은 작품이었습니다. 아우랑제부는 아버지에게 충분한 생활비는 제공했지만 절대로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샤자한은 8년간 이런 유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회고록을 쓰고 뭄타즈 마할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지냈습니다. 흥미롭게도 유배 생활 중에도 샤자한은 타지마할의 관리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는 아우랑제부에게 편지를 보내 타지마할의 정원을 잘 가꾸고 건물을 잘 보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비록 권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의 증거인 타지마할이었습니다. 1666년 1월 22일 샤자한은 74세의 나이로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뭄타즈 마할 곁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우랑제부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샤자한의 관은 야무나 강을 건너 타지마할로 옮겨졌고 그는 마침내 35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샤자한의 무덤은 뭄타즈 마할의 무덤과 완전히 대칭을 이루지 않습니다. 타지마할의 완벽한 대칭 구조에서 유일하게 어긋나는 부분이 바로 샤자한의 무덤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타지마할은 오직 뭄타즈 마할만을 위한 것이었고 샤자한은 그 완벽함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오늘날 타지마할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년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샤자한과 뭄타즈 마할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받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타지마할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지마할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랑이 어떻게 영원한 예술 작품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22년간 2만 2천 명의 장인들이 참여하여 만든 이 건축물은 한 남자의 아내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샤자한과 뭄타즈 마할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뭄타즈 마할이 죽은 지 400년이 가까워지지만 타지마할을 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랑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샤자한은 뭄타즈 마할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창조적 에너지를 깨워줍니다. 셋째, 진정한 사랑은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샤자한은 자신의 사랑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랑을 온 세상과 나누기 위해 타지마할을 지었습니다. 오늘날 타지마할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샤자한이 자신의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래된 역사책에서 꺼낸 샤자한과 뭄타즈 마할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언제나 행복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별이 있고 때로는 상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기억하고 어떻게 그 사랑을 통해 성장하느냐입니다. 샤자한처럼 거대한 무덤을 지을 수는 없어도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없어도 그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만의 작은 타지마할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만의 타지마할입니다. 오늘도 책상 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